연준이 QT를 중단했다. 뉴스에서 보면 QT는 뭐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잖아. 지금부터 QT가 뭐고 왜 중단이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차근차근 풀어볼게. 첫 번째, 먼저 QT가 뭔데? QT는 양적 긴축이야. 쉽게 말하면 연준이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과정이야.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예전에 코로나 때 경기 살리려고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 그게 QE, 양적 완화야. 그때는 국채나 MBS 같은 걸 사면서 시장에 달러를 뿌렸어. 은행 시스템에 돈이 넘치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 쉬워지고 결국 주가도 오르고 자산 가격도 팍팍 뛰었지. 그런데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 그래서 반대로 연준은 그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시작했어. 그게 바로 QT야. 즉, 돈을 푸는 QE의 반대 개념. 시장에서 유동성을 줄이는 행위야. 두 번째, QT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연준은 매달 보유 중인 자산의 만기가 돌아오면 그걸 새로 사지 않고 그냥 만기시켜버렸어. 이게 바로 보유자산 축소야. 쉽게 비유하자면 연준이 시장에 돈을 빌려줬다가 그 빚이 만기되면 다시 빌려주지 않고 돈을 회수하는 느낌이야.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준비금이 줄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빠지게 돼. 결국 주식, 부동산, 채권 시장이 모두 영향을 받아. 세 번째, 그런데 왜 QT를 중단했을까? 그게 핵심이야. 최근 들어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안정되고 미국의 경기 둔화 신호도 커졌어.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지만 소비자 신뢰나 제조업 지표는 약화되고 있지. 즉, 긴축을 계속하면 경기 침체로 갈 위험이 커진 상황이야. 게다가 QT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은행 시스템 내 유동성이 고갈될 위험이 생겨. 이게 실제로 2019년에 한 번 터졌어. 그때 연준이 QT를 너무 오래 하다가 레포 시장이 마비돼서 단기금리가 급등하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연준이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QT를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기로 한 거야. 즉, 이제 시장에 너무 돈이 마르기 전에 멈추자는 판단이지. 네 번째, 그럼 QT 중단이 시장에 주는 의미는? 이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돈줄을 다시 조금씩 푼다는 신호야. 물론 QE처럼 막대한 돈을 푸는 건 아니지만 유동성 감소가 멈춘다는 건 곧 시장에 안도감을 준다는 의미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QT 중단 소식이 들리면 주식시장엔 호재, 달러 강세는 완화, 금리 상승 압력은 줄어듦, 그리고 자산시장, 특히 기술주, 성장주에 긍정적 영향을 줘. 다섯 번째, 시장에서는 이걸 정책 전환의 전조로 봐. QT를 중단한다는 건 이제 긴축 사이클이 거의 끝나간다는 뜻으로 읽혀. 연준이 QT를 멈추면 그 다음 수순은 뭐겠어? 금리 인하야. 즉, 돈줄 조이기, QT 중단, QE 또는 금리 인하. 이게 항상 이어져 왔던 사이클이야. 그래서 지금 시장은 QT 중단이란 말을 듣자마자 곧 연준이 금리도 내리는 거 아냐? 하고 기대를 키우는 거지. 이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성장주, AI 관련주가 먼저 반응해. 여섯 번째, QT 중단이 금리 채권 시장에 주는 영향. QT가 멈추면 연준의 국채 보유가 더 이상 줄지 않아. 그럼 국채를 시장이 더 많이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즉, 국채 수급 부담이 완화돼. 그럼 채권 금리는 내려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지. 즉, QT 중단은 채권 시장엔 호재야. 특히 장기채는 그 영향이 커. 그래서 보통 이런 시기에 TLT가 반등하곤 해. 일곱 번째, 달러의 방향성은? QT는 달러를 줄이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QT를 멈추면 달러 강세가 조금 누그러질 수 있어. 즉, 달러가 약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국 외 신흥국이나 원자재 시장,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돈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 달러가 약해진다는 건 곧 달러 아닌 자산의 상대적 가치 상승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시기에 금, 비트코인, 신흥국 주식, 심지어 한국 코스피도 어느 정도 혜택을 봐. 여덟 번째, 주식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QT 중단은 심리적으로도 강력한 긍정 신호야. 그동안 시장은 연준이 계속 돈을 걷어가네, 자금줄 마름, 기업들 어려워짐, 이런 불안감이 컸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멈춘다는 건 이제 유동성 바닥은 찍었네 라는 신호로 해석돼.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눈을 돌려 특히 AI, 반도체, 전기차, 로봇처럼 금리 완화기에 강세를 보이는 성장 섹터들이 가장 먼저 튀지. 아홉 번째,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 QT 중단이 곧바로 돈 풀기는 아니야. 유동성 감소를 멈춘다는 거지 새로 푼다는 건 아니야.
즉, 시장은 약간의 착각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연준이 QT를 멈췄다고 해서 곧바로 금리 인하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이지 않으면 연준은 조심스럽게 멈춤 상태를 꽤 오래 유지할 수도 있어. 즉,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와도 기본적으로는 불확실한 구간이란 점을 잊으면 안 돼. 결론, QT 중단은 긴축의 끝, 전환의 시작. 이건 경제로 보면 정책의 큰 전환점이야. QT가 끝난다는 건 연준이 시장을 더 이상 조이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건 투자자들에게 이제 바닥에서 기회를 찾아볼 때라는 신호가 되지. 단기적으로는 금리 하락, 달러 약세, 그리고 성장주 중심의 주가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장기적으로는 QT 중단이 곧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어. 다시 돈이 풀리고 기술주가 살아나고 AI, 로봇, 자율주행 같은 차세대 성장 섹터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지. 결국 투자자 입장에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 QT 중단은 긴축의 마지막과 완화의 전조. 즉, 시장은 이제 공포보다 기대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건 단순히 금리 얘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 얘기야. QT가 멈춘 순간부터 돈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해. 어디로? 바로 위험자산, 성장산업, 미래 기술로. 그래서 너처럼 장기 투자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바로 시장의 방향을 다시 살펴볼 중요한 시기야. QT 중단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다음 5년을 바꿀 신호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확실히 알아둬. 모든 투자의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